저희 1월 달에 스윙 중장기 목적으로 들어가서 기존 절반 매도 한번 하고 잔량 가지고 있는 SY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Y 제가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수렴 끝자락에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인가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옛날에 LA 산불 때도 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재건, 전력 관련주들이 꽤 큰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SY 같은 경우도 조립식 건축재료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힘이 약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SY는 오늘 수급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개별주 치고 이 정도면 거래대금이 절대 적게 들어오는 편이 아닌데, 오늘 상승폭을 계속 키워갈 것인지 여부를 차분하게 볼게요. 애초에 중장기 종목이고 절반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계속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27일 본격적으로 오늘자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오늘자 비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모쪼록 함께하는 1시간,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31%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이 2.04%, S&P 500이 1.12%,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많이 빠졌어요. 3.27% 하락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트럼프가 관세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지금 연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언급을 했어요. 4월 2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는 게 아닌 타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시행하겠다. 최대 25%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언급을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자, 지금 품목별 관세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뭐 국가별이 아니라 품목별로 확인을 했을 때에는 알루미늄과 철강에 이은 두 번째 품목이 지금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다면, 최근 트럼프는 나름대로 유예스러운 관세에 대해 부드러운 기조를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시행을 진짜 하긴 하는구나 라는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에 안도하면서 들어왔던 매물에 대한 물량들이 좀 빠져나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중에 계속 반영이 된 건 아니라서 시간외에서도 지금 반영이 꽤나 되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놓치시고 있는 장중에 더욱더 크게 부각된 부분은 뭐가 있냐? 저는 엔비디아의 급락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 넘게 빠진 요인과 함께 따져볼 수 있는 건데, 엔비디아가 5.74% 하락, 그리고 지금 시간외에서도 1.43%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경우는 미국과 중국에 대립되고 있는 구도에 대해서 계속 타격을 많이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칩을 수출하지 말라라는 통제를 보이면서 엔비디아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자, 여기서 중국도 이제 한 발 더 거들기 시작합니다. 중국 당국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까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칩을 쓰도록 규정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H20 구매 금지를 권고한 거예요. 엔비디아의 물량을 우리가 먼저 사지 말자,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한 번 더 해당 내용들을 악재로 반영하면서 급락세를 보였고,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함께 약세를 보인 이 요인이 저는 더 크게 부각된 게 아닌가, 반영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회 같은 경우도 상승에 대한 주요 내용을 따져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에 수급이 꽤 많이 쏠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내용들이 오늘 좀 수급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동시효과에서 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는 4%대 약세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차분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론만 놓고 본다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판결이 2심에서 이제 무죄로 나왔는데, 물론 3심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쟁이라면은 당장 이 내용이 현재의 증시에 어떤 파장을 줄지 여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이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정치 관련주로 수급이 꽤나 많이 쏠릴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데, 지금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코스피 기준 10조 원을 넘어섰지만 지금 월화수 3거래일 동안 한 7조에서 8조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시에 대한 경계 심리가 껴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잔존하는 수급이 평소 대비 많지 않은데 이것들이 정치주로 쏠린다는 거는 우리가 매매하고 있던 종목들의 수급이 약해질 수 있다는 반증
반증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탄핵 선고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진짜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이제 정치 장세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급은 줄어들었고 어딜로 움직일지를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 생겨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전 이런 여기에 대한 걸 싫어하는 거지, 정치 장세가 오면은 진짜 본격적인 장세가 오면 거기에 대해 움직일 자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이 꽤나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불어서 공매도를 앞두고 한 차례 쭉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존과 같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이 다시 늘어나면서 테마의 순환이 확인된다면, 혹은 정치주의 수급이 생각보다 안 쏠린다면 우리가 잘하고 있던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던 매매를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는 없어요. 땡큐죠. 근데 이제 현재 조성된 여건들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남은 한 주는 이 적은 거래 대금으로 증시가 얼마나 흔들릴 것인지 여부들을 보는 게 꽤나 중요한 시간들일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발 악재를 가지고 국내 증시도 분명한 영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SK하이닉스는 꽤나 큰 개파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 밸류체인을 떠나서 단순한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사실 전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쇄할 수 있는 무기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D램과 낸드의 가격 인상이 저는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기존 고객들한테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수요가 꽤나 지금 많이 올라왔고 더 올라올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기본적인 D램과 낸드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정통적인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회를 잡을 시간들이 지금 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저희가 지금 떨어질 때마다 사실 굉장히 잘 매매를 하고 있던 종목군들이잖아요. 1월 달에도 중장기 YC 들어가서 한 20% 수익 마감했고, 그리고 증시 한 번 더 밀리면서 PSK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밀리면은 또 다른 종목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빠진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말고 무서워하고 손 놓지 말고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오히려 지금 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야 된다. 기회는 지금이 기회인 거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바라보는 시장,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저희가 바라보는 전략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한번 잘 해보자고요. 만약에 진짜 본격적인 정치 장세가 온다고 하면은 저는 저출산 한 종목 매집 들어갈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기가 온다고 하면 저는 저출산 한 종목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정치 장세가 왔을 때 항상 역사적으로 순환매는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도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순환매인데, 그럼 인맥주가 돌 때 우리가 큰 돈을 벌려면은 정책주에 대한 매집을 점점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양당 모두 공약으로 밀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계속해서 밀어왔던 게 대표적인 게 저출산과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정치 장세가 오면은 저출산 관련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안전하면서도 타율은 가장 높은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좀 우려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지금 기사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우려를 가질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공매도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거는 딱 1분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공매도 타깃이 되는 대표적인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거나, 두 번째, 실적 대비해가지고 어마무시한 고평가가 되고 있거나,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에도 이런 요소들을 확인해보면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증권사별 기능을 보면은 그 대차거래 추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1061번을 치면 되는데, 대차거래 잔고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 대차잔고 금액에서 시가총액을 나눴을 때 이걸 대차잔고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5% 이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를 봐보세요. 보통 대차잔고 비율이 5% 이상으로 높아지고 실적 대비 주가도 꽤 높은 가격에 있으면은 이것들은 공매도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는 거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고평가 종목들에 대한 눌림이 분명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기반되는 상승과 저평가된 종목의 매수가 강하게 붙을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 거기도 하니까, 증시 하락에 대해서 겁을 먹기보다는 우리가 새롭게 변해가는 장세에 대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찾을
풀 수 있고 그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에 대해 집중을 하는 게 지금은 훨씬 현명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매도를 피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역이용하느냐, 이것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공매도 위험 종목을 피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차 잔고 비율을 보았을 때 5% 이상인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 게다가 실적까지 안 좋으면 더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 올 1분기 동안에 한 100% 이상의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애초에 이런 것들을 누르라고 공매도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공매도를 피해가는 기업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한 두 가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가 정책으로 굉장히 밀고 있는, 국가 정책이 담겨 있는 테마주들은 보통 공매도를 많이 안 치는 경향들이 있기도 있고요. 왜냐면은 국가 펀드나 조성되고 있는 기금들이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주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공매도의 타깃이 잘 안 돼요. 배당주는 공매도의 타깃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역이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공매도가 뭔진 다들 아시잖아요. 공매도 세력은 결국은 비싼 이자를 내고 이 주식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 주식을 다시 사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숏커버링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누가 봐도 공매도 타깃으로 좀 설정되어 있는 이 종목군에 갑자기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숏커버링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급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간을 보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 세력들은 어쩔 수 없이 매수해야 되는 이게 꽤나 크기 때문에 낙폭이 클수록 반등도 클 거다. 이건 점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지금 종목을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의 수급도 지금 확실하게 확인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주들 수급이 한번 확 빠지면은 그 수급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지만 빠지는 그림도 아니라서 이거는 하루 이틀 정도 추이를 더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은 오전 종목 따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일단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럼에도 보이는 게 있으면은 이건 들어가야겠다 하는 게 있다면은 방송 중이 아니더라도 메신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